여름철, 어르신들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땀을 많이 흘릴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땀이 거의 나지 않고 평소보다 조용해질 때일 수 있습니다. 날이 더워서 입맛이 없으신가 보다. 하지만 이 변화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의 냉각 기능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위를 느끼는 감각과 갈증 반응이 젊을 때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은 뜨거워지고 있는데 본인은 별로 안 덥다고 말하고 수분이 부족한데도 물을 찾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물을 많이 마시라는 뻔한 이야기보다 여름마다 반복되지만 많은 분이 잘 모르는 위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는 매일 먹는 약 때문에 생기는 위험도 있고 약을 잘못 보관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위를 먹었는데 치매가 심해졌다고 오해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3가지 행동 변화는 체온계보다 먼저 위험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땀이 안 나니 괜찮다는 착각입니다. 많은 분이 더위를 먹으면 땀을 비오듯 흘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의 상태가 심각해지면 피부가 뜨거운데도 땀이 적거나 거의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일부 약은 땀을 내거나 체온을 조절하는 몸의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혈압약, 이뇨제, 수면제, 진정제, 일부 우울증 약이나 알레르기 약을 복용하는 분은 더운 날 몸이 평소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 이름을 모두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먹는 약이 더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약사나 의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약국이나 병원에서는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약을 먹으면 더위에 더 약해질 수 있나요? 폭염이 심한 날에도 같은 시간에 그대로 복용하면 되나요? 물을 제한해야 하는 약이나 질환이 있나요? 이 3가지 질문만 해도 여름철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본인 판단으로 약을 줄이거나 끊어서는 안 됩니다. 여름철에는 약을 끊는 것이 아니라 내 약과 더위가 어떻게 만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지럽거나 기운이 없다고 약부터 거르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여름이면 혈압약, 당뇨약, 영양제를 주방 식탁이나 창가에 그대로 두는 집이 많습니다. 매일 눈에 보여야 잊지 않고 먹는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직사광선이 드는 창가와 뜨거워지는 자동차 안은 약을 보관하기에 좋지 않습니다. 습기가 많은 욕실에 약을 두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약을 냉장고에 넣는 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약마다 적정 보관 방법이 다르고 냉장, 보관이 필요하지 않은 약은 오히려 습기와 온도 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 봉투에 적힌 보관법을 확인하고 글씨가 작아 보이지 않는다면 약국에 약을 가지고 가서 물어보십시오. 특히 여행이나 외출 중 약을 자동차 안에 두고 식사하러 가는 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한여름 차량 내부는 짧은 시간에도 매우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약도 사람처럼 뜨거운 환경에 오래 두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3번째는 여름철 혈압이 평소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겨울에는 혈압이 오르기 쉽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름에는 혈관이 넓어지고 땀으로 수분이 빠지면서 혈압이 예상보다 낮아지는 분도 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약을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눈앞이 하얘지고 화장실에 가다가 벽을 짚는다면 그냥 빈혈이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샤워를 마치고 휘청거리거나 식사 후 갑자기 기운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목욕 후와 식사 후, 밤중에 일어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식사 후에는 소화를 위해 혈액이 배 쪽으로 몰리고 뜨거운 물로 씻은 뒤에는 혈관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수분 부족까지 겹치면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을 수 있습니다. 침대에서 바로 벌떡 일어나는 습관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먼저 옆으로 돌아 누운 뒤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앉으십시오. 앉은 상태에서 발목을 여러 번 움직이고 어지럽지 않은지 확인한 다음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어지럼증이 반복되면 나이가 들어 그렇다고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언제 어지러웠는지와 당시 혈압을 기록해 진료 때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냉방병보다 숨은 과열을 더 경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르신들은 에어컨 바람이 관절에 나쁘다며 거실만 시원하게 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본인은 방문을 닫은 작은 방에서 주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은 거실이 시원하니 집 전체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문을 닫은 침실은 밤새 열이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낮 동안 햇빛을 받은 벽과 천장은 해가 진 뒤에도 오랫동안 열을 내보냅니다. 밤이 되었으니 시원하겠지 생각하고 냉방을 끄면 자는 동안 체온이 충분히 내려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무겁고 식욕이 없고 평소보다 맥이 빠진다면 잠을 못 잔 것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불이나 옷이 축축하게 젖어 있는지도 살펴보십시오. 실내 온도 숫자 하나만 믿지 말고 실제로 어르신이 자는 방에 들어가 보십시오. 침대 주변 공기가 답답하지 않은지 창문을 열었는데 바깥 공기가 오히려 더 뜨겁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풍기가 뜨거운 공기만 계속 돌리고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에어컨을 켰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어르신이 실제로 머무는 공간이 시원한지가 중요합니다. 거실의 온도보다 침실과 주방, 자주 머무는 방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더위를 먹었을 때 반드시 갈증을 호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르신의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물을 찾기보다 입맛이 먼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변비가 심해지고 소변 냄새가 진해지거나 갑자기 기운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평소 잘 드시던 반찬을 밀어내고 과일 몇 조각만 먹는 날이 이어진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커피와 약만 드시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물을 마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충분한 식사와 수분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분은 밥을 차리는 일이 귀찮아 냉면, 수박, 빵, 미숫가루처럼 간단한 음식만 반복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배는 부르지만 단백질과 영양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만 이런 식사가 이어져도 기운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철 입맛이 없을 때는 거창한 보양식보다 달걀찜, 두부, 생선살, 닭고기처럼 적은 양으로 단백질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낫습니다. 한 끼를 다 먹으라고 강요하기보다 작은 그릇에 여러 번 나누어 주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보기만 해도 부담스러운 큰 그릇은 오히려 식욕을 더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식사를 거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뇨약을 평소처럼 복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식사량이 계속 줄어든다면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약을 임의로 조절해서는 안 되지만 먹는 양이 크게 달라졌다는 사실은 반드시 전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여름철 기억력 저하처럼 보이는 증상입니다. 갑자기 날짜를 헷갈리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 가족들은 치매가 심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멀쩡하던 분이 더운 날 갑자기 멍해지고 엉뚱한 말을 한다면 단순한 노화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수분 부족이나 열질환, 감염, 저혈당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갑작스러운 혼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매로 인한 변화는 비교적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몸의 이상으로 생기는 의식 변화는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통화를 잘하던 분이 오늘 자녀 이름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집 안에서 화장실을 못 찾거나 이유 없이 짜증을 내고 공격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원래 연세가 있으니까라는 말로 몇 시간을 보내면 안 됩니다. 몸이 뜨거운지, 걷는 모습이 평소와 다른지, 식사와 약을 제대로 드셨는지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말이 어눌하거나 한쪽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진다면 열 때문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뇌졸중과 같은 응급질환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즉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땀을 흘린 뒤 물만 계속 마시면 무조건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가벼운 일상생활에서는 물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장시간 땀을 많이 흘리고 식사까지 제대로 못했다면 몸의 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금을 숟가락으로 퍼먹거나 소금물을 진하게 타 마시는 것도 위험합니다. 고혈압, 심장질환, 신장질환이 있는 분에게는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비율을 그대로 따라 소금물을 만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한 구토나 설사, 장시간의 땀 배출이 있었다면 개인의 질환에 맞는 보충 방법을 의료진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스포츠 음료도 건강 음료처럼 하루 종일 마시면 당분과 나트륨을 예상보다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땀을 흘렸으니 무조건 스포츠 음료라는 공식은 모든 어르신에게 맞지 않습니다. 8번째는 뜨거운 날에 평소 하던 일입니다. 어르신들은 운동하러 나가는 것은 조심하면서도 텃밭 물주기, 마당 청소, 장보기, 반찬 만들기는 운동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 하던 일을 하다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쪼그려 앉아 풀을 뽑은 뒤 갑자기 일어설 때 주의해야 합니다. 뜨거운 가스레인지 앞에서 국을 오래 끓이거나 목욕탕에 뜨거운 물에 오래 앉아 있는 것도 몸의 열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운동은 안 했는데 왜 더위를 먹었지? 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름에는 운동 시간만 줄일 것이 아니라 집안일의 방식도 바꿔야 합니다. 국이나 찌개를 오래 끓이는 요리는 비교적 선선한 시간에 하십시오. 한낮에 장보기는 미루고 텃밭일은 가능한 한 혼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짧게 일하고 쉬는 것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더운 계절에 맞게 몸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평소 하던 일이라고 해서 오늘도 몸이 똑같이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9번째는 햇볕에 오래 있지 않았는데도 피부가 심하게 붉어지는 경우입니다. 일부 약은 피부를 햇빛에 더 민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았던 짧은 외출인데 얼굴이나 팔이 유난히 빨갛게 달아오르고 따가울 수 있습니다. 새로 약을 처방받았거나 약이 바뀐 뒤 이런 변화가 생겼다면 약 봉투의 주의사항을 확인하십시오. 약사에게 햇빛에 민감해질 수 있는 약인지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도 약을 마음대로 끊어서는 안 됩니다. 모자와 긴 소매, 그늘을 이용하고 외출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오전에는 괜찮아 보여도 장을 보고 돌아오는 시간에는 햇빛이 훨씬 강해질 수 있습니다.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보다 돌아올 시간을 기준으로 준비하십시오. 10번째는 음식의 양보다 먹는 모습을 살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르신이 평소보다 씹는 속도가 느려지고 숟가락을 자꾸 내려놓는다면 단순한 입맛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물을 삼킬 때마다 기침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더위로 기운이 크게 떨어졌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과정에서는 삼키는 능력도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족이 한 숟갈만 더 드세요라며 억지로 음식이나 물을 먹이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례가 들거나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와 달리 음식을 입에 오래 물고 있거나 물을 마실 때마다 기침한다면 식사를 재촉하지 마십시오. 목소리가 갑자기 젖은 듯 변하거나 가래 끓는 소리가 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상태를 살핀 뒤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갑자기 삼키지 못하면서 한쪽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하다면 더위 때문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즉시 응급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의식이 흐린 사람에게 억지로 물을 먹이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11번째는 가족의 질문 방식입니다. 혼자 계신 부모님께 전화해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괜찮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아침에는 무엇을 드셨어요? 소변은 평소처럼 보셨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야 실제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방에 계세요? 에어컨도 켜셨어요? 일어나 걸을 때 휘청거리지는 않으세요? 이런 질문을 하면 목소리와 대답만으로도 이상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평소 말이 빠른 분이 질문에 한참 뒤 대답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오늘 날짜를 전혀 모르거나
전화기를 제대로 들지 못한다면 직접 찾아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졸린 것이라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체온계보다 먼저 볼 수 있는 3가지 행동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평소보다 움직이지 않고 계속 누워 있으려는 모습입니다. 둘째, 밥과 물을 거부하면서 말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셋째, 익숙한 사람이나 장소를 갑자기 헷갈리고 걸음이 불안해지는 모습입니다. 이 3가지 변화는 단순한 더위나 피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확실히 다르다면 빠르게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몸이 뜨겁고 숨이 가쁘거나 제대로 깨우기 어렵다면 기다리면 안 됩니다. 경련이나 실신, 심한 혼란이 나타나도 즉시 119에 신고하십시오.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옷을 느슨하게 하며 몸을 식혀야 합니다. 의식이 흐리거나 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억지로 물을 먹이면 안 됩니다. 물이나 음식이 기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 요청을 한 뒤 안전하게 몸을 식히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핵심은 더위를 잘 참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와 달라진 모습을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느냐입니다. 땀이 나지 않는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고 에어컨을 켰다고 집 안전체가 시원한 것도 아닙니다. 매일 먹던 약이라고 해서 여름에도 아무 영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평소 하던 집안일도 날씨가 달라지면 몸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괜찮다는 말만 믿지 말고 행동과 목소리, 걸음걸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오늘 내용 중 하나라도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떠오른다면 지금 전화해 보십시오. 땀안 괜찮아요? 라고만 묻지 마십시오. 오늘 무엇을 드셨는지, 어느 방에 계신지, 걸을 때 어지럽지 않은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십시오. 그 질문 몇 마디가 무더운 여름 가장 빠른 건강 점검이 될 수 있습니다. 더위는 참는다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와 다른 작은 신호를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건강한 여름을 지킬 수 있습니다.